여기는 마음의 책장입니다. 오늘도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멀어질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 바빠서 그렇겠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멀어지는 관계에는 작은 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대개 의도 없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믿었지만 자식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순간들, 오늘은 그 아픈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해결하려 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사회생활의 고단함을 털어놓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슬쩍 얘기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그건 너가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종종 돕고 싶어서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길 바라는 마음에 정답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은 입을 닫습니다. 왜일까요? 듣는 사람은 종종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부족한 사람이 되었구나. 부모님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구나. 공감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식들은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치이고 깨지고 이미 아프게 상처받고 돌아온 길입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부모에게 힘들다고 말할 때 필요한 건 말을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많이 힘들었지? 세상이 참 너의 마음 같지 않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녀의 고통을 마주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다. 입니다.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진정하고 자녀의 유능함을 믿어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언의 양념으로 남의 집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벌써 집을 사고 부모님 여행 보내드렸다더라. 이 말은 겉으로는 정보 공유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거대한 장벽을 세웁니다. 우리는 자극을 줘서 더 열심히 살게 하려는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차가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마저 나를 남과 비교할 때 자식은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고립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비교받는 곳에서 마음을 닫습니다. 비교는 결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이라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죄책감은 죄송함 때문에 자꾸 피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만나면 내 부족함이 떠오르니 자꾸만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어느 책에서 읽었는 내용입니다.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내 아이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니다. 남의 집 자식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섭섭함을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반가움보다 먼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너는 부모 생각은 조금도 안 하니? 남들은 주말마다 온다는데 너는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구나. 그 말의 진심은 사실 너가 너무 보고 싶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을 섭섭함이라는 날카로운 포장지에 사서 보내지 마세요. 그저 전화해줘서 고맙다. 너 목소리 들으니 오늘 하루가 참 밝아지는구나. 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요? 사랑을 가볍게 해주어야 자식이 다시 찾아옵니다. 서운함이 앞설 때 어느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왜 몰라주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안아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섭섭함을 토로하기보다 묵묵히 품어주는 사랑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관계의 거리가 느껴질 때 자식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가꿀 때 자식은 비로소 안심하고 돌아올 곳을 찾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기보다 부모님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관계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과 다시 가까워지는 길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을 줄이고 질문의 결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 마음은 어때? 요즘 많이 힘들겠다. 이 두 문장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미리 판단을 하지 말고 자녀의 감정 속에 머물러주는 연습.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뒷모습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비로소 안심하고 부모님을 찾습니다. 자식은 완벽한 부모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답만 말하는 인공지능 같은 부모님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실수를 했든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라는 문은 언제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입니다. 자식이 점점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혹시 내가 자식에게 옳은 부모가 되려다가 오히려 편안한 부모가 되는 법을 잊은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관계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 지킨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응원하는 뒷모습이 되어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님의 곁으로 스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공감 한 문장을 채워보십시오. 애썼다. 힘들었지? 엄마는, 아빠는 항상 너 편이란다. 오늘 읽어드린 자식이 점점 멀어질 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는 이야기가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사랑받는 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편안한 사람 곁에 오래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드립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랐고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아이는 겪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앞서고 마음이 급해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식은 부모님의 말을 묻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을 묻고 자란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돌이 아이의 마음속 호수에 너무 큰 파문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그 파문 때문에 아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잠시만 멈춰서서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아이도 자신만의 성벽을 쌓고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는 서툰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비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그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는 옳은 부모가 아니라 내 못난 모습까지도 말없이 품어주는 편안한 부모니까요. 오늘 밤 자녀에게 긴 훈계 대신 짧은 문자 한 통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도 좋지만 너가 내 자식이라서 참 고맙다는 그 소중한 진심 말입니다. 여기는 마음의 책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항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문장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더 깊은 위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말년에 존중받는 부모의 말 습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